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달맞이꽃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맞이꽃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달맞이꽃은 월견초, 이브닝 프라임로즈 등으로 불리는 바늘꽃과에 속하는 귀화식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칠레입니다. 달맞이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저녁에 개화하여 아침이 되면 꽃이 지는 특성 때문에 이름이 지어졌으며 200여 년 전 유럽으로 전래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2. 달맞이꽃에서 최초로 약효를 발견한 사람은 미국 동해안과 캐나다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로 약 1000년 전부터 야생의 달맞이꽃을 이용하여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했으며 최근에는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과학적 근거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양생리학의 발달에 따라서 달맞이꽃의 씨앗에서 얻은 유지 속에 필수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비타민 F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리놀레산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17년 독일의 융겔이 처음으로 달맞이꽃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였고 1919년 독일의 루후트에 의해 기름의 성분 조성이 발표되었으며 1927년 달맞이꽃에 함유되어 있는 감마리놀렌산의 화학 구조가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필수 지방산은 달맞이꽃 씨앗 속에 오메가6와 어유에 있는 오메가3가 대표적이며 인체를 구성하는 많은 수의 분자들의 구성 성분입니다.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마리놀렌산은 보라지 오일과 블랙커런트 오일에서도 발견됩니다. 참고로 보라지 오일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이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술 등에 넣어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쾌활초라고도 불리웁니다. 십자군 원정 때에는 고된 전쟁으로 인해 지친 병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보라지술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블랙커런트는 블랙푸드 중 하나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영양분과 효능이 뛰어나 베리의 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베리류로 블루베리와 비슷하지만 색이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달맞이꽃 오일은 월경전 증후군이나 관절염과 관련된 조건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달맞이꽃 오일의 가장 강력한 효능은 습진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달맞이꽃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달맞이꽃 씨앗으로부터 추출한 오일은 헥세인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의약품으로 제조됩니다. 헥세인은 어떤 물질을 녹여 용액을 만들 때 쓰이는 용매제이며 주로 집에서 먹는 식용유나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오메가3 등의 제품을 만들 때와 기름을 뽑아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종의 화학 물질로 유해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달맞이꽃 씨앗은 리놀렌산과 감마리놀렌산을 포함해서 필수 지방산이 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놀렌산과 감마리놀렌산 모두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여기 말하는 오메가6 지방산은 다른 지방산과 다른 형태이며 훨씬 유익하게 몸에서 작용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식단에서는 너무 많은 오메가6 지방산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감마리놀렌산은 스피루리나, 보라지, 대마, 블랙커런트 오일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달맞이꽃 사용 가능한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달맞이꽃 오일은 오일 자체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캡슐 형태를 이용하여 복용할 수 있습니다. 2. 달맞이꽃 오일은 빠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3. 달맞이꽃 오일에 표준화된 제품은 8%의 감마 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맞이꽃 오일의 약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맞이꽃 오일과 습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습진은 가려움증과 함께 홍반, 부종, 진물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30개가 넘는 임상 연구에서 달맞이꽃 오일이 습진과 피부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12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달맞이꽃 오일이 가려움증, 부종, 홍반 등의 피부 관련 조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달맞이꽃 오일을 이용하여 어린이와 성인들의 피부 질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갱년기 증상과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비 연구에서는 달맞이꽃 오일이 종종 폐경기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안면 홍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월경전 증후군과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록 과학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월경전 증후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맞이꽃 오일을 이용하여 월경전 증후군을 치료를 시도한 10개의 연구들 가운데 잘 설계된 2개의 연구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달맞이꽃 오일이 월경전 증후군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비록 일부 연구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연구들은 설계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절 손상을 느리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절 손상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로 치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레니노 현상과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니노 현상은 1862년 프랑스의 내과 의사인 모리스 블레이로가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에서 손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 레이노 현상이라고 병명을 지어 학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현상은 초위, 진동, 감정 등에 의해 손이나 발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규모 연구에서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는 것이 레이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한 사람과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 사이에 손의 온도 변화에 대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당뇨병성 말촉 신경병증과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뇨병성 말촉 신경병증은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서 당뇨병에 의해 신경이 손상되어 무감각, 통증, 발과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으로 모든 신경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말초신경계에 많이 나타납니다. 2개의 연구에서 감마 리놀렌산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곱 번째, 유방통증과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록 과학적인 증거는 많지 않지만 많은 유럽 나라들이 유방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달맞이꽃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달맞이꽃 오일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민간요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달맞이꽃 씨앗은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지질 성분의 과다한 축적 작용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좋습니다. 2. 당뇨병, 고혈압, 여성 갱년기에는 달맞이꽃 꼬투리가 터지기 전에 졸기째 채취하여 기름을 짜서 티스푼으로 하루에 3번 식후에 먹습니다. 3. 피부염에는 뿌리를 캐서 물로 씻고 물에 달인 후 환처에 바릅니다. 4. 인후염, 기관지염에는 뿌리를 캐서 물로 씻고 진하게 달여 하루에 3번 공복에 복용합니다. 달맞이꽃 오일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달맞이꽃 오일은 일반적으로 권장량에 따라 복용하는 경우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메스꺼움, 복통, 두통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권장량 이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복통이나 묽은 변을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간질이나 다른 발작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바미놀렌산이나 달맞이꽃 오일 같은 오메가6 지방산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출혈 문제나 혈액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임신과 모유 수유 여성은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달맞이꽃 오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달맞이꽃 오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달맞이꽃 오일은 항혈소판 및 항응고 약물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달맞이꽃 오일은 혈액 희석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 약물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는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혈액 희석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출혈이 멈추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액 희석제 약물들입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의 형성에 관여하는데 와파린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3.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프로트롬빈 생성 억제를 통한 혈소판 제거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 작용을 하여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심장마비 또는 혈전 용해에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혈압 약물과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명확한 관련성은 없지만 달맞이꽃 오일이 일부 사람들의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혈압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페노티아진과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페노티아진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달맞이꽃 오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달맞이꽃 오일은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항우울제와 달맞이꽃 오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은 세로토닌 흡수 저해제를 포함해서 일부 항우울제 약물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를 위한 항우울제 약물들입니다. 1.
약물로는 시탈로프람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셀렉사가 있습니다. 2. 약물로는 S시탈로프람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렉사프로가 있습니다. 3. 약물로는 플루옥세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프로젝이 있습니다. 4. 약물로는 파록세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팍실이 있습니다. 5. 약물로는 썰트랄린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졸롭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달맞이꽃 오일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